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제였죠? 그리고 오늘도 5천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코스닥도 발빠르게 따라가는 모양새, 코스닥 3천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천스닥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가 급락을 했었지만 반등 힘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주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봇과 함께 STO 관련주들까지 불기둥을 세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천스닥에서 멈출 수가 없죠. 우리가 꿈의 5,000P, 5,000이라는 숫자도 꿈이었죠. 코스닥도 3,000? 이게 말이 돼? 하는데 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 코스닥 시총 최상위의 주축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진단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2가지 채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로 좀 가볼게요. 네. 메인님 오셨습니다. 수쟁 안녕. 창호영아 안녕하세요. 굿 애프터눈 하면서 네. 물결 표시가 좀 많은 거 보니까 기분이 제법 좋아 보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후리지아님, 네. 또 사계절님도 오셨고요. 강사님도 일찍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진님 안녕하세요. 네. 야옹이날다님 불금엔 불기둥 가는데 그래요. 오늘 불기둥 세우는 종목들이 여러 나오고요. 네. 게다가 지금까지 고생 많았던 정말 우리가 맨날 이야기했던 맞아요. 그 네이버라는 종목 네. 있죠? 네이버부터 날아가더라고요. 네이버가 날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AI 소프트웨어가 정말 괴로워하다가 오늘 또 불을 뿜고 있습니다. 맞아요. 랭킹쇼에서 이번 주 내에 좀 종종 올라왔던 게 AI 소프트웨어 진단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함께 고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르샤님 오셨고요. 해피해피님, 오가노디 사이언스 종목 진단 요청을 제일 먼저 남겨주시네요. 네. 자, 별빛의 속삭임님 반갑고요. 네. 금숙갈님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네, 해피해피님, 행투가이드님, 박보검님도 오셨습니다. 네, 자, 행투님께서 수진 누나 자켓이 멋져요.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보검 윤지사랑님. 네. 이거 정말 읽을 때마다 뭔가 이거 간질간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참호의 수쟁. 네, 반갑습니다. 박보검님. 네, 안녕하세요. 스노우 병주님 오셨고요. 절파고 네. TD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미님이 코스닥 일단 네. 2000스닥부터 가자라고 그래요. 해주셨는데 일단 1000스닥부터 저희 한 단계씩 밟아보자고요. 천스닥은 거의 대부분이 기정사실로 깔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우와, 코스닥이 지금 994포인트까지 장중 고점을 계속 높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잘하면 오늘 안에 찍는 게 아닌가 오. 이 기대감도 슬슬 나오게 되네요. 또 랭킹쇼 휴가가 나오면서 예. 오늘 또 우리 장중에 1000스닥 돌파하면 정말 기분 좋게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속보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세리님 2차 전지 부탁해요. 어떤 종목인지 같이 남겨주시고요. 자, ABC 가라님의 삼성전기까지도 오.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종목 진단 신청이 뜸한 것 같습니다. 오. 여러분들 빠르게 예. 올려주시면 저희 오늘은 또 기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만큼 여러분들 종목 진단 빠르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뜸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타이밍이 그러네요. 막 나오네요. 네. 지금.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진단 요청이 갑자기 많이 들어옵니다. 네, 매지요? 오스카님이 네. 안녕하세요. 저도 왔어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좋아요. 자, 오. 샤프님도 유창호 에코님 좋아요. 네. 그리고 명화송님께서 네. 삼성 SDI. SDI. 어제 대단했죠.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와 40만 원 뚫고 갔다가 오더라고요. 자, 레인보우 불기둥 세운다면서 아주 굵직한 종목들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에코프로님이 에코프로 그룹을 안 갖고 있고 현대차 갖고 계시네요. 오.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신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사랑님은 알테오젠 꼭 좀 봐주세요.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해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해피해피님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매수 가격은 38,5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계속 빠지는데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죠. 이 질문이 그냥 정확히 공감이 됩니다. 차트 보시면요. 12월 초까지만 해도, 지난해 12월 초에만 해도 48,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짧은 기간에 35%가량 밀려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라도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잘 풀어가다가 요즘에 참 지수와 정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네, 우선 올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름에 올가노이드가 들어가죠. 우선 제약 바이오 업종인 게 업종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옵니다. 관련된 업종이고 이 재생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 평가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하락을 했죠. 12월 달에 45,000원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한 방을 보유하고 있죠. 무언가의 이 가장 자기가 잘하는 장기의 기술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과 같은 한 방을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라가고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자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파생되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지속적인 이 제품에 대한 판매 혹은 라이센스 아웃, 기술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를 레벨업 시키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직 이 올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한 방을 아직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제대로 매출액이 4억, 16억, 재작년 같은 경우 20억 상당히 좀 낮은 매출액을 좀 보여줬고 당연히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죠. 영업 매출액도 사실 큰 폭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영업 손실도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FDA의 동물실험 의무화 조항 삭제 그리고 2025년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로드맵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가노이드 사이언스 환경 자체는 좀 긍정적인 어느 정도 환경으로 좀 갖춰지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 제약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죠. 시장에서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만 주목을 받았었고요. 최근에는 거의 자동차 위주로 수급이 집중되었었다가 이제서야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제약 바이오가 제대로 된 수급을 받지 못했었고 매수를 받지 못했었고 여기에다가 알테오젠도 한번 크게 낙폭을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긍정적으로 받았던 적은 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3만 원 정도는 손절 가격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3만 원은 지켜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3만 원을 그동안 여러 번 3만 원을 터치를 했었습니다만 아래쪽으로 갈 때 터치를 했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바닥으로 해서 반등을 하는 그동안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3만 원 정도는 지지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3만 원에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흐름이 바이오 쪽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일단락 좀 되면서요. 그 외의 종목들, 바이오에서 시가총액이 큰 이 종목들 중에서 무언가 긍정적인 뉴스를 내면서 제약 바이오가 무언가 소문으로만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평가들보다는 이제 진짜로 보여줍니다. 이런 시각이 좀 바뀔 때까지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 3만 원 부근을 좀 손절 가격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가 반등이 될 때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살펴드렸습니다. 3만 원 구간 주의 깊게 잘 보시고요. 지켜보다 보면 매수가 이상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봤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잠시 살펴보면요. 네. 반도체 투톱 힘이 조금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그러게요. 현재는 3%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코스닥이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어요. 우와,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무슨 일인가요? 네, 지금 갑자기 급등하면서 솟구치는데요? 13% 넘는 강세 유지를 하고 있네요. 와, 로봇이 이렇게 안 쉬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나뉘는 게
현대 무백스는 어제 정지가 됐다가 오늘 다시 풀렸죠? 네. 근데 급락이 나오고 있고, 와, 로보티즈도 조금씩 더 따라가네요. 오늘 또 장중 고점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야, 이거 진짜 웬만해서 로봇주에서 이 탄력이 좀 이뤄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로봇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 행투님, 상호 삼촌이 반도체에서 손 뺀 거예요? 오, 여기에 예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손을 빼면 반도체가 흔들린다? 오, 돈이 얼마나 큰 손. 많으면. 이렇게 증시를 네. 쥐고 흔드는 창호행. 제발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게 아닙니다. 네. 자, 메이님은 뭐예요? 내일 낚시 가서 예. 수지행 닮은 참돔 잡아야 할지. 저도 참돔 좋아하긴 하는데요. 제가 참돔 닮았나요? 돔스타일인가요? 수지앵커 돔스타일이었나요? 그래요. 아하. 참돔. 그런데 참돔 이런 거 잡기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요거 잘 잡아내시고 다음 주에는 참돔보다 더 희귀한 수익률까지. 뭐라고요, 피디님? 골든돔이요? 골든돔? 그 뭐예요? 골든돔은 그런 게 뭘까요? 있어요? 네. 다음 예.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네, 다음 종목, 골드와 약간 연관이 있네요. 그러네요. 네, 금수깔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명 동화기업이고요. 매수가는 1,440원을 비중 10%입니다. 오래 들고 있었는데 어제 급등하고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본전 회복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제는 급등했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10,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상무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8,000원 부근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화기업은 바닥재, 이 바닥 마루 같은 거 만드는 바닥재 기업이었죠. 동화자 연마루로 알려진 대표적인 바닥재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에서 건자재, 건축 이쪽 바닥재 부분과 이 소재 사업 부분, 화학 사업 부문으로 분할을 좀 했었죠. 그래서 하우징 사업 부문은 바닥재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있었고 소재 쪽은 2차 전지 전해액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쪽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2차 전지 소재가 근데 전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죠. 삼성 SDI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라갔고 2차 전지에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까지도 주가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화기업이 사실 손실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좀 냈었고 25년도에도 순손실이 좀 났었는데 시장의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죠. 바닥재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기업이었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2차 전지와 함께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000원을 거의 바닥권 가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9,000원 정도의 이평선이 딱 걸려 있어요. 121선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 9,000원 지금 자리를 조금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고요. 만약 뚫어내지 못한다라면은 9,000원 정도에서의 일정 부분 좀 시간의 횡보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000원 다음 가격이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9,000원 부근에서 시장에서 확 힘차게 좀 뚫어내지 못한다라면은 9,000원 부근에서 좀 일정 부분 좀 횡보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9,000원 뚫어낸 이후에는 10,000원 이상까지 좀 도달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셀러 업체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과 좀 연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이 보시면서 동화기업의 주가 흐름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상위에는 이렇게 반도체 투톱과 함께 현대차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상승 중이죠. 15만 3,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약간 간당간당합니다. 현재는 보합권의 흐름 75만 5,500원입니다. 역시 반도체 투톱 쉽게 빠지진 않는 모양새죠. 자, 그리고 현대차가 오늘 좀 흔들림이 나오죠. 3% 크게 밀리면서 51만 3,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어제장에 그렇게 급등했던
상승했던 삼성 SDI 오늘은 약간 숨을 고르고 있죠. 2%가량 떨어지면서 37만 6,500원입니다. 오늘 장에 사실 40만 원대 돌파가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부각되고 있는 네이버가 확인이 됩니다. 7% 넘게 급등하는 모습 26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보는 상무님, 요 네이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다시 쏘는 것이 아니냐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네이버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지만, 물론 이제 작년도 5월, 6월 달에 주가가 좀 좋지 않았어요. 20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 3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20만 원대 초중반에서 계속적으로 몇 달간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AI에 대한 기대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쪽이 아니라 AI는 반도체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전력, 이런 쪽으로 좀 더 주목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굉장히 얇은 그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이 몇 달간의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 카카오도 그렇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날, 네이버까지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 코인 관련된 이런 이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독특한 특징들이 있죠. 5천선을 장중에 좀 넘어요. 그리고 나서 타이밍 매물이 좀 나오는데,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갔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그룹 이 종목들인데,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힘이 많이 좀 빠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죠. 여기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던 90% 이상의 수급이 이 세 종목으로 쏠려 있었던 과거의 몇 달 동안의 흐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여기보다는 그 외의 종목들로 수급들이 많이 좀 나아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 2차전지 좀 움직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외의 종목들로 수급이 좀 가면서 시가총액이 여기보다는 좀 더 작아져 있는 그런 기업들로도 많은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네이버가 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네이버가 큰 폭으로 무언가가 실적이 달라졌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서 그동안 실적이 좋았어도 못 갔었던 그런 섹터들이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코인도 그렇고요, A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될 부분들, 가능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쏠림의 수급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좀 풀리고 있다는 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27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는 매물이 좀 소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7만 원 언저리에서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기업들도 AI로 인한 충분한 수혜, 그리고 사업의 확장, 이런 기대감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 작년이 좀 너무 안 좋았죠. 여기에서도 회복이 되고 있고, 쇼핑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쿠팡에 대해서도 반사적으로 수혜도 받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이버가 지난해 또 종목 진단을 가장 많이 했던 종목 중에서 1위를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유하시고 고민되는 종목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무상향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게요. 다쭈아님 오셨군요. 네. 레인보우 촌놈 마라톤 했네. 막판에 힘이 딸려 다시 구승 크게 쉬고 가자. 촌놈 마라톤 했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게요. 촌에 살면은 마라톤 하다가 뒷심이 좀 떨어지는 건가요? 저도 촌 사람인데. 저 잘 뛰는데 말이죠. 네. 자, 다쭈아님, 레인보우가 조금 전에 갑자기 불기둥 세웠죠. 그리고 힘이 좀 빠르게 빠지다 보니까 그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훈 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익들 보시고 치킨 파티 하세요. 랭킹쇼 미스터 진단 오늘도 가자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자사주 소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오늘 저는 행복해요라고 아마 지주사를 들고 네. 계신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남아종 서포터님,
로봇주는 너무들 올라서 들어갈 종목이 안 보이네요. 그쵸? 맞아요. 아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위에 있는 종목이 오늘 또 급등하는 거 보면 와, 이거 진짜 혀를 내두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수 시점은 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문의글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하수님의 종목인데요. 그렇죠. 요새 다시 이쪽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화장품 좀 보겠습니다. 네. 왕년의 대장주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지금은 참 곤란한 주가 흐름인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네. 매수 가격은 13만 1,425원, 17%. 이제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주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수치라는 맞아요. 거죠. 얼마에 매도할지 매도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긴 한데 아모레 퍼시픽 과연 가능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중에 이 종목 괜찮을까요? 네, 아모레 퍼시픽 사실 화장품의 대장이었는데요. 지금은 대장이 아니죠. 가장 많은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화장품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았었던 건 K-뷰티죠. 사실 K-뷰티의 원조는 아모레 퍼시픽이었습니다. 이전에 프리미엄 설화수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됐고 면세점에서 많이 팔렸고요. 중국으로 많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황제주에도 등극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K-뷰티에는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좀 더 가성비가 좋고 좀 더 이 품질은 좋은데 올리브영 같은 이런 곳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이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성능이 상당히 좋은 이런 화장품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화장품 쪽으로는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고가 브랜드로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미국 시장으로 얼마나 빠르게 진출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팔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아모레 퍼시픽은 좀 더 기민한 움직임 속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부분이 발목을 좀 잡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실적의 상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 26년도, 25년도, 26년도 계속적으로 인력을 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인력 재배치,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게 되겠죠. 일회성 비용들은 어느 정도 발생하겠지만 그 일회성 비용 이후에는 훨씬 효율적인 그런 기업의 운영이 이 자금 측면에서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화장품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원료들에 대한 원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구조조정 비용이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겠지만 26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좀 싸죠. 역사적 최하단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싼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초반에는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주가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4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어렵지 않게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14만 원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14만 원까지는 큰 힘 들이지 않고 반등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지는 일회성 비용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화장품 본업에 있어서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된다라면 이 이상도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중에서 한 종목을 챙겨봤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간 좀 대장주로 활약했었던 아모레 퍼시픽 그 위험을 다시 한번 되찾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네. 수익내자님 오셨습니다. 저 출석했어요. 포켓볼 배우고 왔는데요. 오전 주식장이 후덜덜덜. 이렇게 무서운 장은 대응하기보다 쳐다보기만 해야 할까 봐요. 이 무서운 장이라는 의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위로 무섭다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게. 네, 그리고 나만 좋은 서포터님은 2차 네. 전지 정리하고 네이버를 파니까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금이 있으니까 네. 슬슬 쓰고 싶어져서 안 되겠어요. 좋은 종목을 찾아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럼요. 이제 지금은 쓸 때보다는 어떻게 투자를 잘할까 고민을 맞아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률로 돌아올 거예요. 믿어보자고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절파고TV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매수가 19,900원이고요.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상한가 찍고 지금은 상한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음 영업일을 파는 희망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오랫동안 손실 상태여서 망설여집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STO 관련주들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는 다음 주까지 지속이 될까요? 상무님, 진단해 주시죠. 네, 사실 헥토파이낸셜은 이 드시모네라는 유산균 관련된 기업으로 좀 더 유명하죠. 근데 이 드시모네 굉장히 잘 팔리는 유산균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매출액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지만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성, 실적의 성장을 보여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주가가 좀 심심하게 15,000원, 16,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큰 폭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이 코인 관련돼서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된 흐름은 네이버, 카카오페이, 다날 이런 종목들의 흐름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무언가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테마에 좀 묶여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테마가 실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대장주 앞서 나가고 있는 다날과 카카오페이의 움직임들과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 후반까지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날과 카카오페이의 움직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면 하루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오늘 조정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상승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까지도 강한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오늘 상승폭이 헥토파이낸셜도 그렇고요. 다날이나 카카오페이 움직임들이 윗골을 좀 길게 달면서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이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같이 보시면서 흐름을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된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움직임들을 좀 종가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힘이 밀리지 않는다라면 월요일 정도에는 일정 부분 물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가 재개된 휴림 로봇, 거래가 재개되자마자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내년 말부터는 일반 대중들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로봇주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알테오젠 올라왔는데요. 급락세를 딛고 현재는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4% 가까운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날이 올라왔는데요. 헥토파이낸셜과 함께 STO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현대무백스는 거래가 재개되자 현재 9% 가까운 급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천당 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GLP-1 계열 치료제 일본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36만 9,500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상승 여력은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요? 상무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22만 원대 부근에서 22만 원 초반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이제는 37만 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일본과의 계약 체결 소식도 오늘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뇨와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 새로운 제약에 대한 새로운 약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며칠 전 알테오젠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며칠 되지 않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이 코스닥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삼천당 제약이 가장 앞에 서서 좀 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상으로도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죠. 어제보다도 오늘 종가까지 따지면 오늘 좀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관들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기술 계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좋죠. 그래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천당제약 오늘도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가격 라인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채팅창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눈을 사로잡은 댓글이 있습니다. 대박 그 이야기가 하나 있죠? 네, 저 정말 이렇게 수익을 많이 봤다 이런 분들도 너무 부러웠지만 네. 도희님이 남겨주신 글이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 하기는 생뚱맞지만 어제 BTS 고향 콘서트 티켓팅 성공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거 진짜 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와. 정말 도희님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래가지고 네. 지방에서도 버스 예매가 좋아져서 당일 왕복 버스표도 이미 와. 구했고 네. 일이 착착 풀린다고요. 이렇게 된다면 도희님 이 기운 그대로 가져가면서 종목 선택 잘해보세요. 아마 수익도 척척 그냥 쌓아 올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소식까지 나오고 있고요. 갑자기 정우님은 수지당제약, 수지화장품 뭐예요?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더 잘 보이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네. 다음 종목 진단을 또 가볼게요. 이번에는 현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올려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한원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군요. 이 자동차 부품이죠? 3,150원에 13%입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될 종목인지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한원 시스템의 매수 가격보다 지금 더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사실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죠. 그런데 이 종목은 별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 이렇게 소외가 되는 건지 알아볼게요. 자, 상무님, 한원 시스템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가 조금 나타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권주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 주주들이 다 참여한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물량들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을 NH투자증권 주관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을 시장에 막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장 단기적으로 빨리 팔게 되면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입장에서도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팔게 되면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가격 이하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만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다른 자동차주, 현대차 그룹주 다 올라갔죠. 그런 와중에 현대차 그룹까지는 아닙니다만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 한원 시스템은 주가의 상승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물량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야 되고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만 이 부분보다는 회사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점, 회사 자체가 섹터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ESS에 관련된 이런 움직임들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섹터가 지금 분위기가 오늘 현대차가 좀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재성 재료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바닥권 가격은 3,250원 정도를 사실 바닥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00원에서는 물량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300원에서 3,500원 정도의 매물 소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소화를 한다라면 그 다음에는 4,000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로 좀 나오는지 그 부분이 사실 상승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한원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점, ESS에 대한 모멘텀들도 최근에 분위기 좋다라는 점, 자동차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을 둘러싼 환경들이 점점 좋아지네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채팅창 좀 살펴볼게요. 저는 너무 네. 재밌는 게 밭주원님께서 네. 말 더럽게 안 듣는 우리 마눌님 계좌에 있는 한원 시스템. 아니, 한원 시스템 앞에 그 말들은 정말 필요 없는 말 아니었나요? 혹시 예. 이걸 매수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래 혹시나
와이프분과 같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네.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아서 참 이게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보고 계시니까 이런 말을 하셨겠죠? 아무쪼록 평안히 깃들길 바랍니다. 선미님이 네. 저한테 카메라 울렁증이 없어진 듯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다고 그래요? 제 데뷔 방송부터 보셨다고 그러면 거의 한 10여 년 전에 가까운데요. 아마 근데 그런 걸 거예요. 네. 보통 이제 브리핑하고 이런 거 많이 보시다가 아하. 랭킹쇼에서 이제 그냥 평소 말투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네. 그 모습이 새롭게 보이신 것 같습니다. 오. 자, 그리고 예원님 오셨네요. 네. 뭐예요? 오늘 불금 저녁에는 네. 갓종복 전문가님과 유앵커님, 이앵커님 두 분의 네. 멋진 춤을 기단. 오늘 춤추세요? 춤 얘기는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예원님. 네, 오늘 또 춤을 네. 추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아니에요. 미스터 진단을 기대하실 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아닙니다. 안 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만원님의 종목인데, 이름이 독특하시네요. 오, 네. 강만원님, 네오쌤을 갖고 계십니다. 네오쌤도 참 예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자, 지금 매수 가격은 17,500원이고요. 15%입니다. 이 매수 가격보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나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자, 네오쌤,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간 종목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자, 그러면 네오쌤의 미래 점쳐보도록 하죠. 자, 상무님, 네오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오셈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죠. 최근에는 이 SSD 테스터 관련돼서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은 부진했습니다만 반도체 검사 장비도 지금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점. D램과 낸드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D램, 낸드 모두 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수급도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들. 상반기에는 계속적으로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셈 같은 경우도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사업의 전방 산업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12,000원 정도 부근에 매물이 좀 있어요.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 이 매물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리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확실히 좀 높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3,000원 좀 아래에서는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는 16,000원 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13,000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도체가 금년 내내 특히 상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본다라면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이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한화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특히 한화갤러리아, 최근에 폭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숨을 고르다가 오늘 오랜만에 다시 쏩니다. 12%를 끌어올리면서 정확히 2,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스페이스X 모멘텀도 받고 있고 증권사들이 아무래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은 높아집니다. 14% 폭등을 하면서 34,2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 오늘 현대건설도 그렇고요. 주요 건설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는군요. 이쪽도 2.82% 올리는 모습. 현재 5,110원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0.1%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 15만 2,450원입니다. 자, 화천기계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2.5% 소폭이지만 올리면서 5,9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이 미래에셋증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가운데서도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새로운 가격 구간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자, 이 종목 더 뻗어갈 수 있을까요? 네, 미래에셋증권 정말 폭발적인 증권주의 움직임이죠. 금융주가 원래는 심심한 종목입니다. 은행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특히 보험주까지도. 금융주는 배당이라든지 안정성 면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편입을 하는 그런 종목이었지 굉장히 큰 수익을 보려고 편입하는 종목은 그동안 아니었었는데 작년 주가의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수 5천 시대를 열면서 증권주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 기대감이 3차 상법 개정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됐죠.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되는데 증권주들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된다. 전체적인 주식 수량이 줄죠. 주식 수량이 줄은 만큼 내가 가진 그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다른 대형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페이스X를 포함한 그 외에 투자자산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뭐 토큰 증권도 그렇고요. STO 관련된 부분들도 미래에셋증권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 오늘 분명히 수급 굉장히 좋고요. 미래에셋증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도 오늘 큰 폭으로 오른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적과 향후에 대한 주주 환원에 대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유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 증권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이 가운데서도 우주왕국 모멘텀도 묻어있고 아주 좋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이 증권주 하나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살펴보고 있는 사이에 코스닥의 힘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도와주신 우리 윤정식 상무님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채팅창 좀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창호 앵커님의 춤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또 너무 잘 추지도 못하는 춤을 괜히 췄다가는 이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수지 앵커가 대신 쳐주시죠. 저는 거의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틀라스가 대신 추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틀라스 잘 네. 추는 것 같던데. 네. 자, 그리고 후리자님, 잘방님, 윤지사랑 팬카페 회장님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군요. 카야님이 수지행 오늘 사랑니 났나요? 하는데 사랑니는 이제 네. 제가 발치를 해가지고 없고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이제 근데 붓기가 진짜 빨리 빠졌어요. 네, 그렇죠. 저는 예전에 뺐을 때 거의 일주일 갔나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부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빨리 낫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박보검님이 회장이 아니라 영업이사.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윤진혜 거 제가 한번 들들 볶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팬카페가 있나요? 네, 그러면 다음 전문가님 저희 한번 모셔볼까요? 종목을 보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오늘 후반부를 빛내주실 바로 이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광입니다. 네, 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아주 종목 진단을 상세히 봐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지금 진단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유튜브를 살짝 더 볼 텐데요. 코끼리님, 아니, 창행 아직 안 했어요? 딩딩딩 윤디에게 배워와요. 딩딩딩은 뭐죠? 윤디 앵커 별명이 딩딩딩 윤디로 바뀌었어요. 재밌네요, 이것도. 네. 자, 그리고 로봇춤 구시오. 지호님은 아무 춤이나 일단은 괜찮으신가 봐요. 또 전문가님 오시니까 독종하면서 반겨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요. 지금도 저희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02-325-8200번 그리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한 번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네, 자, 오늘 참 독종을 외쳐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독종 정신 갖고 그동안 잘 꿋꿋이 버텼다가 이제 갑자기 훅 올라오는 종목들이 오늘 많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독종 정신을 안고 종목을 하나씩 더 볼 텐데 잠시만요. 카야마 찐빵님이 창호행이 윤재를 볶으면 네. 존잘 박보검님께서 글라디우스를 들고 찾아가는데요. 무섭네요. 네, 안 그러게요. 먹을게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저 윤재 앵커랑 친해요. 자, 그래서 독종 외치는 분 너무 네. 많으니까요. 바로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죠? 그래요. 2차전지부터 출발합니다. 한미용님의 코스모 화학입니다.
자, 매수 가격을 먼저 좀 볼까요? 코스모화 매수 가격이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2만 원입니다. 2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2만 원이면 지난해 10월 무렵에 나왔던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그 뒤로 쭉 밀렸다가 1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중 현재는 15,000원대인데요. 자, 코스모화 매수가 이상 아니면 그 위까지 더 바라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모화학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뭐 지수 상승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사실은 5,0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어디 급등 나오면서 5,000포인트를 일단 뚫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작년 연말부터 전차, 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예, 이들이 끌고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강의 뒷물결을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뒷물결이 지금 시장이 딱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예, 앞물결은 이제 전차 군대였고, 뒷물결은 뭡니까? 2차 전지 군단이죠. 예, 그러니까 뒷물결, 2차 전지 군단이 전차 군단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미세하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부품, 장비, 그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홀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다소 이제 후발주다 보니까 약간 주가의 반등이 더디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큰 흐름은 역연자로 떨어진 자리였죠. 지난 1월 첫째 주가. 예. 그러면서 이 하락 트렌드를 어제 벗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아침이죠, 아침에, 갭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가 조금 이제 죽는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약적으로 또 이제 수급 쏠리다 보니까 조금 늘리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하락 구간이 이제 마무리됐다는 얘기죠. 예, 다시 한번 누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비중이 지금 20%니까 추가하기는 뭐하고 일단 놔두시면 매수가까지는 그냥 간다. 예, 근데 수급이 워낙에 지금 하루 반나절 만에 막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수급적 영향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바닥 확인한 종목군들은 어떻습니까? 놔두면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바닥 확인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한 2만원, 그 정도 가게 되면, 이 기업은 이제 선발기업이 아니니까, 한 2만원 정도 가게 되면 단기 물량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눌림 줄 때. 예, 아니 절반 정도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야지 생각되니까 2만 원 가게 되면 손실 없는 구간에서 일단 절반만 현금화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좀 끌고 가시면 전 개인적으로 한 3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버티신 거 절반은 3만 원 라인까지 좀 녹론하는 전략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입니다. 네, 강력 보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비중 조절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절반 정도 비중은 3만 원까지도 쭉 끌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렇게 코스모화학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좀 채팅창 분위기 살펴볼게요.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린다라고 최모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더니 네. 박보검님은 빅3 빠지는 거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확실히 지금 코스피가 갑자기 좀 내려오는데 이게 네. 그 빅3가 훅 빠지고 있거든요. 반도체 투톱과 현대차가 좀 가파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성님은 삼성 SDI 오늘 40만 원에도 안 팔았는데 고점에서 예. 좀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 신청을 또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요청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볼지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서유환님이 리노공업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4만 4천 원이고요. 비중은 12% 보유하고 계십니다. 14만 4천 원이면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리노공업은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 리노공업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이 액분 하기 전에 매수하셔서 그랬던 모양인데요. 그죠? 예, 액분 이후에는 지금 주가가 수정 주가 보니까 7만 원 신고가인데
그 니노공업은 이제 우선 지금 하이닉스하고 그 반도체 투탑 주가 흐름이 먼저 중요한데 아직 뭐 그들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건대는 위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안 빠진다더라도 이제 삼전화 하이닉스가 좀 박스권 행보를 뭐 다음 달부터 하질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니노공업은 비중이 지금 12%고 예. 크지가 않으니까 44,000원 아니에요? 44,000원? 예. 44,000원인가 앞에 일절 하나 더 잘못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예. 44,000원이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박스권 하단이에요. 이 기업도 저점대에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의 더블 넘게 올라왔잖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61선 수급선. 그러니까 62,000원 이탈한다. 종가상으로. 예. 그러면 일단 단기 한번 끊어주시고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니노공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1년 넘게 중기 내일리가 나오는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올려놓고 다시 한번 눌림 주고 또 찌글찌글 올려놓고 또 박스권 또 한 2달 넘게 주고 올려놓고 다시 원위치. 그러면서 이제 중기 추세는 이렇게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000원 아니 6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이제 장기 추세를 이탈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탄력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제 실적 대비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5조 원이니까 싸지만은 않다라는 관점에서 예, 이제부터는 이제 6만 원 지지 맥점, 아니면 6만 2천 원 지지 맥점 보시고 위쪽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좀 차익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 달에 이제 월봉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난달에 음봉, 그다음 이번 달에 양봉이죠. 거의 90% 감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승 포화형이라고 그러죠. 예, 다음 달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8만 원 라인까지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8만 원. 그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하방 쪽에 지지 맥점도 일단 다 설정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이다. 상방은 8만 원 이상, 하방은 6만 원 이탈 시에 차익 이후에 다시 한번 보는 전략. 이렇게 제가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기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엇갈림이 있긴 하네요. 여전히 창창한 아주 맑은 날씨를 보여주는 산업재, 금융과 IT까지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쪽에 비가 내리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하향 리포트만 4개가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섹터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목표가 계속 올라갑니다. 키움증권의 분석인데요. 2026년 매출액 50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7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얼마 전에 150조 원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렇게 며칠 만에 20조 원이 더 전망치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목표가 상향, 업종 내 탑픽을 유지한다는 내용이죠. 종전의 목표 주가 17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전력설비 탑3 중에 빅3 중에 하나죠. SK증권의 분석인데요. 북미양 765kV의 초대형 변압기 수요 이 급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1조 원으로 전망을 하게 됐고요. 종전의 목표 주가 250만 원에서 무려 30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HD현대중공업 조선 대표주 살펴보도록 하죠. LS증권의 분석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올해 성장 많이 된다. 수주 많이 받을 거야. 이런 제목을 꼽아봤습니다. HD현대 미포의 합병을 반영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지난 14일에 있었던 경영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격적인 수주 목표를 밝혔다고 하죠. 그 기대감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대폭 끌어올립니다. 61만 원부터 76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한 종목 바로 삼성전자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150조 원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었는데 170조 원까지 나왔죠. 목표 주가 급기야 20만 원대까지 진입합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전자 20만 원까지 안 쉬고 쭉 뻗어갈까요? 자, 삼전자 앞으로 좀 몇 프로만 더 오르면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990조니까 1,000조 원을 돌파합니다. 1,000조 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뭐 눈만 뜨면 뭐 10조, 20조씩 계속 영업이익 증가 전망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작년에 제가 한 삼성전자 5만 원대 최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나서 예, 저는 이제 그 중간에 8만 원 넘어갈 때 한 9만 원에서 차익을 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영업이익 증가 전망치가 뭐 20조, 30조 막 그런 식으로 막 늘어나 버린 거예요. 저도 뭐 이런 경우는 주식이 처음입니다. 근데 오늘 또 뭐 증권사에서 뭐 170조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170조까지 영업 찍는다 그러면은 주가 더 가야 되겠죠. 20만 원까지 나온다 봅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것은 그때 가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 4월 달 저점 대비해서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이 1000조거든요, 거의. 1년도 안 걸려가지고 180%, 거의 200%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닉스는 330% 올랐거든요. 뭐 테마주입니까? 예? 뭐 대북주예요? 뭐 선거 인맥주도 아니고. 개별주도 그렇게 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FN가에 대해서는 올해 그 실적 전망치가 120조인데, 물론 이건 이제 가이던스 좀 낮게 제시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설령 한 140, 50조 된다 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현재 주가가 지금 이제 적정 주가라고 지금 판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지금 현재 고점에 있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할 가능성, 추격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카지노 패턴이거든요. 단기 급등 나오면서.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만약에 오늘 새롭게 나온 증권사 전망치대로 영업 이익이 170조다 그러면 뭐 20만 원까지 넘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하나 이미 이제 많이 올랐고 저라면 많이 오른 삼성전자 한에서 지금 매수하느니 보유하신 분들 저점에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차라리 뭐 SDI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나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자. 예,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살펴드렸습니다. 신규 매수는 고민 좀 하셔야 되겠네요. 확실히 지금 시장도 잠깐 보면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이쪽이 지금 조금 전부터 갑작스럽게 좀 많이 밀립니다. 네, 코스피도 음전하면서 현재 4,94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이 조금씩 다 밀리는 모습. 오늘 강했던 종목들도 상승의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닥의 천스닥 진입이 오늘 오후장에 쉽진 않아 보이네요. 그러게요. 예, 이 확실히 빅3 너무 큰 종목들이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약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채팅창을 뒤덮고 있고요. 다음 네. 종목 진단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나만좋은 서포터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윤성 FNC입니다. 네. 33,418원. 비중 10%입니다. 2차전지 장비주죠. 사실 소재주들보다도 장비주들의 주가 진짜 안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PNT가 가는 거 보는데 같은 장비주인데도 여긴 움직이질 않네요.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제 PNT가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죠. 네. 그런데 윤성 FNC가 별로 안 움직여서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신 모양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윤성 FNC입니다. PNT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기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윤성도 뭐 재작년까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게 나왔었는데 작년 영업 적자 전환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지움 그 구간에서 이 기업도 뭐 피해갈 수는 없었었는데 근데 현재 그 시가총액이 2,500억이고 그리고 주가도 이제 밀릴 만큼 밀렸고 아울러서 요 장비 쪽 원래 우리가 대형주가 먼저 치고 가는 거죠, 순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 개별주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품하고 장비, 소재 쪽도 지금 뭐 퓨처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런 쪽은 이제 많이 올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하단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움직일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작년에 슈퍼 예산 통과하고 나서 1월 달 넘어가면 이제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국민 성장 펀드도 2차 전지 섹터에 한 거의 8조 원 가까이 지금 구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전후에 좀 집행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지금 뭐 셀 대기업보다도 2차 전지,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들 기업들이 수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얘도 지금 마찬가지. 아까 그 코스모학처럼 역연자로 떨어뜨리고 나서 지금 머리가 나왔죠. 지금 61선하고 120일선 저항인데 조금 요 구간에서 다음 주 초중반까지 크게만 안 밀리면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차는 항상 직전 고점의 절반, 50% 수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33,000원이니까 37,000원에서 한 38,000원 사이. 거기에 1차 목표가고요. 종가상으로 38,000원 장 해버린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작년 10월달 고점 42,000원이죠.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달 고점 대표 종목군들이 지금 SDI를 필두로 해가지고 예, 다른 그 선발 기업들이 지금 돌파 내지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약간 시차를 가지고 이제 장비라든지 부품 관련 종목군들도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뭐 4만 원, 직전 고점 4만 2천 원까지.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3만 7천, 3만 8천 원. 돌파 시에 4만 한 2천 원 정도 설정하시고 홀딩에 나가시면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 윤성 FNC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채팅창 살펴보면요. 네. 오늘 또 시장이 조금 밀려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특히나 삼성 SDI에 대한 네.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좀 많이 빠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 어제 올라간 게 20%를 넘게 올렸으니까요. 맞아요. 삼성 SDI 같이 큰 종목이 이렇게 뭐 계속 폭주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오히려 한번 좀 숨 고르고 가는 게 더 멀리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만 밀려나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주말을 그렇죠. 앞두고 조금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행인 게 지금 좀 보니까요. 코스피가 정말 빠르게 내려오다가 네.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움직임이 지금 또 확인이 되네요. 아무쪼록 뭐 너무 급격하게만 빠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샤프님이 오늘 초반부터 애타게 이 그렇죠. 종목을 계속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바로 KG 이니시스입니다. 매수가 13,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기도 하고 KG 이니시스 주가 참 답답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KG 이니시스 전략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다음에 그 STO 관련 종목군들이 오전부터 강세했습니다. 어제 그 여당 그 관계자들이 코스피 뭐 5천 특위가 있죠. 거기서 대통령하고 이제 5천 간담회에서 예, 여당 의원이 뭐 스테이블하고 이제 STO 관련 발언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반등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쪽이 이제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AI 그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코란테크, 그 다음에 스테이블 관련 종목군들, STO 관련 종목군들 워낙에 눌러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 가게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예, 시장의 속살이 이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은 지금 요건 지금 매수죠. 매수입니다. 예, 실적 대비 주가지 워낙에 저평가고. 예, 그래서 13,000원이면 지금 물리가이 아닌 것 같아요. 비중이 지금 몇 프로죠? 예, 비중 20%니까 요거는 뭐 한 5%? 예, 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20%니까 여기 더 많이 늘릴 수는 없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한 2, 3% 매수하시고 뭐 다음 주에 좀 늘림 준다 그러면 2, 3% 매수하시는데 단지 이번 주 저점을 깨면 안 돼요. 이외에는 예, 9,600원이 맥점인데 9,500원 이탈한다면 추가했다고만 끊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그거 안 깨면 추가하셔가지고 좀 밀고 가는 전략이다. 그래서 월봉 보시면은 지금 사실은 딱 지지 맥점이에요. 지지 맥점. 예? 작년 그 연말부터 여기 지지 맥점입니다. 이 트렌드인데 여기 중간 트렌드고 요거 깨다 보니까 밀었고 요거죠. 예, 포크일은 돌파 이후에 눌림 주고 6개월. 다시 이제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정도 N자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렸을 때 일단 저항이 어디죠? 120개선. 그러니까 15,000원 전후. 15,000원이면 작년 고점인가요? 재작년. 길게 봤을 때 단기는 매수한 가격대 작년 고점 13,000원. 돌파 시에 15,000원까지 중기름 보시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 그 시장에서요. 그 실적 앞에 장사는 없습니다. 실적 앞에. 아시겠죠? 그 KG 이니시스는
현재 주가 상당히 저평가다라는 부분 아시고 1차 13,000원, 2차 15,0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천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조금 더 힘을 내서 천스닥 보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행복합니다 님께서 네. 독종 전문가께서 SDI 단기 중기로 끊으라고 해서 어제 단기 계좌는 일부 매도를 하고 우와, 타이밍 와. 대단하신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만 잘 들었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너무 정말 이게 사실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면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평소 생각했던 전략 안 하거든요. 아유, 정말 대단하시네요. 행복합니다님은 이렇게 실행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수익 거두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업로드용님은 만스닥 가자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와, 만스닥 가면 전 진짜 재밌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그게 또 언제 올지 기대됩니다. 네, 진짜 만스닥 정도 가면 뭐 그러면 아닐 거지만 그렇게 안 할 거지만 저희가 아무 말 대잔치를 내도 다 재밌게 봐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 닉네임 네. 청wen커님 해주세요. 이히 야호 님께서 보내주신 네. 종목이에요. 대주산업인데요. 매수 가격은 4,100원입니다. 20%. 매수한 가격이 이거 최근에 설마 따라 붙으신 건가요? 이게 최근에 진짜 많이 아니래요. 올랐습니다. 산지는 몇 년 됐어요. 그렇군요. 네. 와,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마음고생 어떻게 버티신 거죠? 와. 이 대주산업이요. 지난 2022년쯤이었죠. 그때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몇 년 동안 뭐 주구장창 내렸습니다. 지난해 봄쯤에 잠깐 반짝했다가 또 빠져서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1,000원대부터 5,000원 가까이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익까지 보신 건데 지금 오늘 딱 보세요. 지금 이제 다시 매수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냥 팔까? 이런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5,000원을 보고 있는데요. 4,100원에 사셔서 20%입니다. 산지 몇 년 되셨고요. 자, 바로 알아보죠. 전문가님, 몇 년 보유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 폭등 즐기고 계셨을 텐데, 다시 또 매수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팔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거 기다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1월 20, 이번 주에 그 4,945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장중에. 4,945원이나 5,000원이나 거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5,000원 보고 있다라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그럼 4,945원 올라왔을 때 거기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때릴 때는요, 여러분들 가감하게 고민하지 마. 이거 습관화됩니다. 미련 가지시면 안 되고. 파리 날개축제 하나 떼듯이, 가감하게 딱 결정하셨으면 거기 딱 때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독정 정신이에요. 55원 때문에 안 때리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쉽네. 오늘까지 지금 11선 안 깼으니까, 이거 만약에 3,700원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거래가 안 나오니까 그 하단까지 더 밀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주봉에서는 아직 살아있어요.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양봉 마감한다 그러면, 윗꼬리도 이제 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한번 살짝 들어 올려주면, 반이라도, 이번에 올랐을 때, 그동안 이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쉼터 엉뿔, 독정 정신으로 버티셔가지고 본전까지 왔으니까, 거기서 한번 줄이자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복수전은 나중에 하는 거야. 호흡 좀 가다 담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러니까 현재 4,000원에서, 4,500원 아니면 직전 고점 4,700원, 900원까지 오게 되면 절반 이상 일단 정리하고, 다시 눌림 줬을 때 다시 한번 저점을 매수한다든지, 그래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전량 다 매도하고, 다른 쪽 보신다든지. 왜냐면 개별주는 이게 한번 올라왔을 때, 고점에서 한번 못 때려버리면 아주 그냥 막 찌글찌글하게 움직여가지고 몇 년 고생합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이 자리예요, 월봉에서. 여기서 한번 나가는 게 원칙이었죠. 더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슈팅 나왔던 건 오버슈팅. 윗꼬리 2개. 다음 주에 반등 들어오게 되면, 4,500원에서 올라올 때마다 일단 정리하거나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반등시마다 현금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현금화 챙겨가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채팅창에는 또 이번에 심털, 엉불, 독종정신으로라고 야옹이날다님 남겨주셨어요. 심장에 털이 나고 엉덩이에 뿔 날 때까지 네. 독종정신입니다. 자, 그리고 불빌 나가는 백수님 오셨는데요. 정원호 관련주 하면서 아하. 쫙 이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종목이 그 네. 테마를 받아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코끼리님, 이복희님이 독종 사랑합니다라고 애정을 표시해 주셨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뵙는 흑질백장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코끼리님이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코끼리님 계시고 주인공 코끼리. 그래요. 코끼리가 이렇게 인기 많은 동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로 신청해 주셨는데요. 뒷번호 2577번님이 OCI 홀딩스 문의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우주 태양광을 언급하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오랜만에 볕이 들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김문만 전문가님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퍼스트 솔라부터 해가지고 태양광 관련 종목군들이 작년에 저점에서 한 100% 넘게 올라왔었다라고 제가 지난 주인가 전전주에 한번 하나솔루션 진단해드리면서 그런 말 드리면서 홀딩 하시라고 그랬는데, 예, 맞네요. 그죠? 예, 25,000원 여기서 막 빠질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달이 맥점이라 했죠. 반등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점에서 한 20% 넘게 월봉에서. 그 다음에 이제 OCI 같은 경우도 OCI 홀딩스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차트상으로는 지금 월봉 보면은 OCI 홀딩스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확 깨물어주고 싶어요. 그냥 이뻐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워낙에 저평가입니다. 그다음에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 적자가 568억이죠. 재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인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최악이었어요. 특히 작년이.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리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고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뛰어들어라.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바로 이쪽이죠. 2차전도 마찬가지고. 거리에 지금 피가 흥건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 잘 하셨고, 요거 좀 중기로 좀 보셔도 되고요. 단기로 보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단기는 13만 원 돌파하면 한 14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월봉에서 확 깨물어주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2021년도 고점 추세선을 완전히 사실은 3개월 전에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려고 지금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OCI 홀딩스는 약간 중기로 보셔도 되는데, 중장기는 한 기본 한 15만 원 이상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1차 한 13만 5천 원, 14만 원, 중장기는 한 17만 원 라인 정도까지 하반기 가져가시면 충분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중기, 장기 홀딩. 예. 네, 피가 흥건할 때 그때 진입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또 눈길이 슬슬 가기도 하네요. 네, 홀딩 의견 참고해 보시죠. 네. 그러면 채팅창 살펴볼게요. 또 안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수지 앵커 직장인설이 나오고 네. 있고요. 자, 그리고 풀빌 나가는 백수님. 오늘 천스탁 갈 것 같은데 이게 네. 너무 아쉬웠죠. 그런데요. 이게 천 못 찍고 그냥 확 밀려버리나 싶었는데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995까지. 이거 이렇게 되면 진짜 잘하면 또 고점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걸 흐름을 읽을 수가 없네요. 오늘 장중 고점 998.32포인트거든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는 잘 버텼는데요. 코스닥의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확 밀렸었죠. 그런데 다시 BM이
플러스로 전환이 또 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천스닥 갈지 말지 요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야옹이 날다님의 종목인데요. 지난해 여름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뉴로핏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21,700원이고요. 비중 10%입니다. 21,700원이면은 현재 주가 수준과 거의 다를 게 없죠. 전에 한번 수익 보고 나온 거 다시 잡으셨다고요. 요즘엔 힘이 없어서 그냥 매도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한번 수익 보고 나온 거 다시 잡았을 때 또 수익 보기가 쉽지는 않죠. 자, 그러면 야옹이 날다님 과연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볼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뉴로핏이라는 종목입니다. 수익을 한번 봤다가 다시 수익 보려고 또 들어가셨대요. 지금은 매수가와 현재가 큰 차이는 없는데 과연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AI 관련 기업이죠. 예, 그리고 현재 자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합니다. 지금 120에서까지 밀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뇌질환 관련해가지고 AI 그 솔루션 전문 기업. 뇌라는 건 뭡니까? 인간 그 인체 중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이제 구조가 이제 뇌지 않습니까? 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입 경쟁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저는 꾸준히 지금 우상향 기조를 그려 나가지 않겠나. 예, 기술이 이제 독보적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상장했습니다만은 최소한 1년 정도 주가는 지켜봐야 돼요. 지루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까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저점대 3배 넘게.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보다도 이제 지지 맥점을 설정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직전 저점. 작년 그 11월 달 저점을 이탈한다. 여기 이제 121선이잖아요. 그 금액적으로는 2만 원이고 2만 원을 깨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평상시에 거래가 이제 크지가 않으니까 좀 더 많이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일단 손절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보신다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저는 적어도 61선이죠. 61선. 그러니까 2만 5천 원까지 일단 살리는 모양이 나와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 추세가 지금 현재 이탈한 상태. 이번 주에 이탈한 겁니다. 중기. 그래서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 바로 이제 복귀를 해줘야 좋은데 이탈하고 나서 한 1, 2주 동안 계속 복귀를 못 해준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밀겠다는 얘기예요. 예, 기업 좋고 성장성 좋은데 우리 또 개인이니까 또 기술적 요인을 고려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원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한번 끊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만약 돌파한다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살린다 그러면 그때는 홀딩 가능한데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3만 원 라인 정도. 예, 근데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이후에 2만 원만 안 깨면 저는 뭐 최고점 돌파도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또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이 또 이제 반등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방은 2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럼 3만 원, 돌파 시에는 예, 작년 최고점 34,400원인데 그 단가도 돌파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꿀과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로핏 살펴드렸습니다. 신규 상장된 종목이니까 요 좀 잘 기억해 두시죠. 네, 이어서 채팅창 살펴볼게요. 네. 긍정의 쿠A님이 진심 앵커님들, 본만 전문가님, 정글 같은 주식시장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긍정의 쿤님께서 말도 참 긍정적으로 예쁘게 전해주셔가지고 저희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위에 천스타 가느냐 마느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밝은 얘기가 오고 가는 거 보니까 천스타 오늘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오늘 장 마감까지 네. 주시해보면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이 코스닥이 훅 빠졌다가 올라오는 속도도 지금 대단히 빠릅니다. 네. 로봇은 조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양새인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무더기 폭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올려놓을 거 며칠 전에 왜 뺀 거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장중 고점 경신하면서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도 다시 양전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5,000P와 함께 천스닥까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겠습니다. 네. 마침 이 종목 잘 왔네요. 로봇주 대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번호 3582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매수 가격은
49만 원에 오,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15% 갖고 계시고요. 49만 원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지만 오늘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아요. 57만 8천 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지 참 고민되는 지점이네요. 자,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 좋았는데 막판으로 가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탄력이 좀 줄어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57만 8천 원에서 60만 원 거의 다 다가오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이게 단위가 바뀔 때쯤 하게 되면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한번 눌림을 주거든요. 그런 가운데 시가총액 또 얼마입니까? 지금 9조 9천억이에요. 예. 오전에 한 10조 원 돌파했었거든요. 9조 원대하고 10조 원대하고 뭔가 심리가 틀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9,900원짜리하고 3만 원하고 가격 차이 100원밖에 안 나는데 뭔가 이제 사람이 느끼기엔 좀 틀리다는 얘기지. 그런 이제 시기 구간이에요. 그런 구간. 그러니까 지금 노봇 관련주가 지금 현재 시장을 약간 주도하고는 있는데 이게 현대기아차가 만약 꺾인다 그러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하고 실적으로 주가 재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장성 담보로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장중의 고점이 작년 11월부터 이어왔던 이 추세선 상단이었단 말이에요. 윗꼬리 좀 길죠.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를 만들고 지금 움직였습니다. 예. 그래서 월봉에서는 아직까지는 양봉으로 살아 있습니다. 5개에서 터치하고 거기도 많이 안 나왔고.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아마 60만 원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시가가 이제 맥점이에요. 단기적으로. 요거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시가 얼마입니까? 예, 50만 4천 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가를 이탈한다 그러면 60만 원 돌파 시도를 좀 늦추겠다는 얘기니까 거기서 일부 좀 리스크 관리 하시고 이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돌파한다 그러면 60만 원 돌파를 할 것이다 봅니다. 예, 그랬을 때 거래가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업은 지금 성장성만 담보로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돌파하고 나서 한번 위쪽으로 올린다 그러면 요 추세 마디 상단이 되겠죠? 대충 가격대가 얼마 나오냐면 한 60만 2만 원 전후? 그 정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 가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차익 해주시고 다시 보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방은 50만 원, 상방은 한 60만 원대 중반 정도 이렇게 이제 목표 설정하시고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드렸습니다. 윗방향으로 60만 원 이야기도 또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구간도 한번 참고해 보시죠. 네, 오늘 로봇주가 이렇게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사님, 범 자리는 마음에 드는데 금요일이라서 이게 뭐죠? 리얼님께서는요, 레인보우 이야기를 그대로 붙여주셨는데 진숙이 얘기. 진숙이가 뭐죠? 영화 친구 안 봤어요, 수지 앵커? 네. 영화 친구에서 나오는 레인보우라는 그 밴드의 보컬 이름입니다. 그 거의 뭐 여주인공격이죠? 피디님 왜 노래 불러요? 친구의 노래도 나오나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말이죠.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하나 더 갈 시간 있나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우리 김봉만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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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친구 얘기 나오니까 네. 갑자기 또 채팅창에 이야기 좀 나오고 있네요. 코끼리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나르샤님이 창구 앵커님 모르는 게 없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저 중학교 때 그거 진짜 유행했던 영화여가지고 친구들이 참 그거 많이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야, 좋아요. 고마해라. 진단 많이 했다 아이가. 그게 친구에 나왔던 거군요. 그럼요. 아하. 근데 묘사가 안 되네요. 잔인한 장면이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친구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의 친구 코스피와 코스닥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997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고 코스피도 강보합으로 돌아서면서 일단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5,000피 그리고 1,000스타까지 이 기록을 내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진단을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지만 네. 더 많은 진단을 받고 싶으셨던 분들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미스터 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부터 5,000명이 와주신다면 아주 뭐 대놓고 종목 추천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미리미리 와서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미리 종목 진단 접수도 해주시죠. 네, 오늘 밤 미스터 진단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특정 네.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편하게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